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건입니다. 6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반 돼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올림픽 공원에 모인 사람들, 예, 저처럼 뭐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기대가 되죠. 많은 국민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이 반국가 세력, 저는 이제 그들을 그렇게 부르죠. 그냥 사기꾼 집단, 그냥 범죄자 집단이죠. 이 범죄자 집단이 우리나라 그 정치계를 휘어잡고 있으니까, 이게 나라 꼴이 진짜 말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아시고, 이미 그때 이 범죄자 집단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정도가 하도 심해가지고 대통령 신분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겠죠. 지금 짐작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전 영상들 찾아보면. 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런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때, 제가 그때 당시 나이가 22~23살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뉴스로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천안문 사태를. 뭐 그 탱크를 막았던 시민이 혼자 가로막고 서서 뭐 그랬던 장면들, 사진, 유명한 사진들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때 이 중국 공산당이 그때 그 천안문 사태 때 뭐 100만 명이, 거기 뭐 중국은 하도 넓고 거기다가 인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100만 명이 실제로 모였다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30만 모였다 그러면은 실제로는 뭐 저 좌파 집회는 이제 뻥튀기를 한 10배 정도 하고, 또 이 우파 쪽도 뭐 자연스럽게 뻥튀기를 하죠. 그래서 경찰 주산하고 항상 차이가 나요. 근데 또 실질적으로 경찰 주산은 좀 또 작은 것 같고, 숫자가 적은 것 같고,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대략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 이 머리 좋은 웃근이 판단하기에는, 작년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그 광화문에 모였던 인파, 많이 모였을 때는 한 10만 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인파가. 뭐 이제 예전에 뭐 촛불 집회에 모였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는 뭐 좌파 우파 개념이 없었습니다만은, 기억은 있죠. 그때 뭐 촛불 집회에 150만 명이 모였다. 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때 그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150만은 안 됐을 거고요. 150만이 모인다는 건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 그 1000만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제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지방에서도 올라오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해 보면, 이제 뭐 150만 명이 이제 저 좌파들은 항상 뻥튀기가 심하고, 워낙에 이제 거짓말을 뭐 일삼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파 집회도 뻥튀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때 모였던 사람들을 이제 우파 쪽에서는 뭐 한 100만 명이 모였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저는 뭐 이제 우파 쪽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애교로 받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10만 이상은 모이지 않았겠느냐, 실제 인파가. 1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10만이. 그런 인파가 모였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중국 공산당이 그 천안문에 모였던 100만 명을 효과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 참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참 잔머리가 좋은 거예요. 선동을 잘하고. 저는 뭐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시험지 답안 쓰기 위해서 외운 건데, 뭐 거짓 선동 어쩌고 그 기억이 나는데,
예, 실제로 살면서 겪어보니, 지금 요즘에 겪어보니, 아, 이 공산주의자들은 참 잔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구나.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선동을 잘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정말 아직도 많은 숫자가 속고 있죠. 부정선거가 어딨어. 그거 얘기하는 놈들은 다 이상한 놈들, 정신이 좀 나간 놈들이야.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예, 그만큼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저 공산주의자들, 거기에 또 놀아난 우리나라 거기에 부하 뇌동한 이 범죄자들한테 속아 넘어간 거죠. 예. 반복되는 암시, 최면의 기본 원리가 암시잖아요. 반복되는 암시. 예, 그런 거를 이제 방송국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MBC나 뭐 KBS 이런 데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 굉장히 최면에 깊이 걸려 있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무튼 천안문에 모였던 100만 명이, 거기는 실제로 100만 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뻥튀기가 됐을지도. 아무튼 그런데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강제로 해산시키기는. 그러려면은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도 위험해지니까, 예, 그렇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아주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모인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노하우.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제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저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 거기에 2인 1조로 해서 뭐 혹은 3인 1조든지 해가지고 뿌락지라고 그러죠. 우리 때도 예전에 뿌락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는 뭐 정확하게 뿌락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사용되는 의미대로 사용을 하자면은, 뿌락지들 두셋을 심어 넣어요. 3인 1조나 뭐 2인 1조로. 그래갖고 한 놈이, 지금 이제 그런 영상이 하나 이제 잡혀 있는데, 제가 몇 번 봤는데, 어떤 놈이 올림픽 공원에 재선거, 부정선거 재선거를 이제 구호를 외치고 있는 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한 놈이 재선거 반대! 막 이러고, 이재명 만세! 막 이러고 외쳐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거죠. 거기서 이 시위대가 엉망진창이다. 얘네들 폭도들이다. 얘네들 막 폭력도 행사하고 막 난리가 나는, 뭐 욕도 하고 뭐 아주 지저분한 시위다. 시위대들이다. 아주 질 나쁜 놈들이다. 폭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방송에서 방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위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죠. 시위가 점점 불어나려는 성향이 있는, 힘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몇 명 투입해가지고 선동을 하게 되면은, 이 시위대에는 이건 아주 저질들이다. 이건 아주 그냥 폭력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방송국에서 지원 사격하면서, MBC나 뭐 KBS, 뭐 JTBC 이런 데서 막 지원 사격하면서, 그건 또 막 그냥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겠죠. 이 시위대 이거는 진압해야 된다. 폭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기 위한 잔머리죠.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는 그게 이제 2인 1조, 3인 1조가 된다는 거는, 한 놈이 가서 재선거 반대, 재선거 반대, 이재명 만세! 막 이렇게 외치면은, 이제 거의 주변 사람들이, 예,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이 시위하는 분들은, 지금 모여서 시위하는 분들은 이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발전하고, 우리나라는 또 예전부터 그런 뭐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지가 않은데, 사실은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군중 심리라는 게 있어갖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흥분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군중이라는 거는. 이놈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놈이 들어가서 일부러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만세! 뭐 이러고 하니까, 실제로 막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보면. 그놈이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문제는,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시위하시는 분들은 시민의식이 성숙했다 그러죠. 좋은 사람들이니까, 쉬운 말로.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잘 안 말려들어요. 저 사람 내보냅시다. 뭐 이렇게 하고 비폭력적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내고 하니까 저들 의도대로 잘 안 되죠. 저들 의도는 이제 거기서 막 폭력이 일어나고 막 이제 그런 게
막 흥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뒤엉키고 거기서 사상자가 나오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그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시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되겠다. 쟤네들은 뭐 이상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건데 쟤네들이 참 잔머리를 잘 쓰는 애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얘네들이 2인 1조 3인 1조로 해갖고 한 놈이 뭐 이재명 뭐 만세 뭐 재선거 반대 뭐 이렇게 외치면은 한 놈이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같은 편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가갖고 저 개새끼 그러면서 같은 편인데 지가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 예고. 제가 이제 쭉 보니까는 저 중국 공산당 애들은 그런 데 대한 노하우가 아주 굉장히 축적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위를 하게 되면은 그 새가 점점 불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재명이고 뭐고 선관이고 뭐고 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강제적으로 진압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강제적으로 진압하면은 이제 그때는 다 진압돼 버려요. 저쪽이 오히려 반대로. 저 뭐 국가에서 공권력을 사용해 갖고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그런 와중에 뭐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면 이제 이건 뭐 완전히 뒤집어진 지네들이 완전히 다 잡혀가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아니까. 그 지금 이란에서도 그래갖고 그 이란은 이거 참 희한한 나라잖아요. 그 종교를 또 저거 해가지고 막 시민들을 막 실제로 막 총을 쏴서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결국은 이란은 그렇게 돼갖고 어떻게 됐냐면 전쟁이 났죠. 미국이 개입했어. 미국한테 개입할 명분을 준 거예요. 그게 무고한 시민이 그냥 공권력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이러니까요. 미국이 개입할 명분을 준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어요. 확실한 명분이. 아직도 그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지금은 그렇게 도울 수는 없습니다. 마두로를 잡아가듯이 이재명을 잡아가기를 원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대신 이제 미국에서는 다른 이제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겠죠. 윤석열을 지지하는 정의파 세력들, 애국 보수 세력들을 도우려고 하겠죠.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시위가 공권력을 사용해가지고 뭐 부상자가 나오고 사상자가 나오고 또 경찰이 오버해가지고 뭐 사람을 쏴 죽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들도 잘하니까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택하는 방식은 뭐냐? 교묘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지들끼리 편을 짜고 사람을 투입해가지고 그 시위대 중간에 중간 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쇼를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군중 심리에 저거 돼가지고 뭐 한 놈이 그냥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러고 예를 들어서 주먹으로 지들끼리 같은 편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그 놈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또 흥분해갖고 그거 따라가지고 또 그게 군중 심리니까요. 따라서 막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이런 방식을 주로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제가 발견한 하나의 방식이고요. 아마 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를 어떻게 흩어지게 만들 것이냐. 제가 관심을 갖는다고 말씀드리는 저 시위가 계속 힘을 얻어가지고 점점 확산되고 힘이 점점 세져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자꾸 사그라들고 근데 저들은 어떻게든 사그라들게 하려는 거예요.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 동력을. 그러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쟤네들이 이제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를 짜가지고 한 놈이 뭐 거기서 뭐 이재명 만세 이러면 이제 당연히 지들은 그 군중 사이에서 그러면은 욕을 먹을 걸 알죠. 그럼 자기는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 안 말려드니까 이제 편을 짜가지고 같은 뼈끼리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러고 때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군중이 합세하면은 이제 지들 의도대로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저들이 구사하는 방식이구나. 하나의 잔머리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보게 됐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 제가 말씀드리는 이 똑똑한 젊은이들, 우파 젊은이들은요, 저들의 그런 수법들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참 똑똑한 젊은이들이에요.
우리 때는 뭐 그런 것까지 알 수가 없었죠. 근데 발전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발전이라는 개념은 개그도 30년 전 개그는 웬만하면 재미없어요. 춤도 30년 전 춤은 참 어설퍼요. 그렇게 다 뭐든지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젊은 청소년들 그 우파 특히 이 똑똑한 젊은이들은 저들이 그런 잔머리를 써서 그런 방법을 구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저들 뜻대로 쉽게는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 이재명이가 그 지금 요 타이밍에 뭐 외국 순방을 간다. 저는 뭐 작년 G7 회의도 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많이 봤지만 이재명 그 사람은 참 얼굴이 두꺼워요. 야, 거기서 그렇게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통역사한테 아우 대통령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거 완전히 저기 놀리는 건데 그거 말고도 거기서 완전히 왕따 돼가지고 정말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 두 부부가 그걸 당하고 왔는데도 참 낯짝 좋게 또 돌아다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참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저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위가 커져 나간다면 이제 게임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정권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대로 반국가 세력을 싹 몰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시위가 점점 확산된다면. 그런데 시위라는 게 어느 정도 확산되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통은 잦아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시위는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사람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그럼 저들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죠. 제일 시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저 시위를 어떻게든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점점점 잦아들게 만들어서 꺼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저들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럼 잦아들게 하는 요인은 뭐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갖고 폭력 시위다. 이걸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프레임 씌워가지고 자꾸 언론에서 보도하면은 그 시위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알죠, 저들이. 근데 이제 제가 봤을 적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 만약에 거기서 이제 이 불길도 그렇잖아요. 거기다 땔감을 자꾸 던져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불은 꺼진다는 겁니다. 그런 원리가 시위에서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아마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 시위는 땔감이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장 저 시위의 불길을 잦아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라는 걸 자연스러운 요인이죠,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개념들도 대충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연예인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스캔들이 터지면은 시간이 약이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잦아든다. 이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뭐 또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 소나기는 피해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이재명이 그런 쪽의 잔머리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저랑 그 잔머리 면에서는 거의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잘난 체 하는 옷군입니다. 저는 잔머리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재명은 제가 살면서 잔머리 면에서 나랑 맞순대라고 느낀 첫 번째 사람. 잘난 체 하는 옷군입니다. 아무튼 그 잔머리에서 나왔는지 요 타이밍에 딱 해외 순방을 가버리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저 시위의 불길을 저 불을 좀 더 약화시키고 잦아들게 만드는데 효과적이에요. 그게 본인이 떠나 있는 게 땔감이 줄어든 거예요. 이재명이 계속 남아 있으면 땔감을 계속 제공하는 셈이 되니까 그 기가 막히게 알고 해외 순방 간다고 자리를 떴죠. 일단 대단한 잔머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위가 근데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시위는 이제 어느 선은 지났어요. 이미 효과가 났어요. 저 시위가 너무 약하게 예를 들어서 한 몇천 명 모이다가 그냥 훅 꺼져 버렸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래도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미미해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시위가 거의 뭐 지금 몇만 명이 모여서 10만 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이제 저렇게 한 게 벌써 일주일이, 그 기간도 중요하죠.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어떤 불이 크게 나게 되면 이제 그 밑불 자체가 오래 가니까 이미 충분한 효과는 생겼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저 시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번지게 되면 그냥 그것 자체로 끝입니다. 이제 전한길 선생은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아예 거의 목숨 걸었더라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제 그게 그 뜻이죠. 이번 시위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이번 시위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거는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불어났으면은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저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이죠. 그때 언론에서 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 불길을 잦아들게 했어요. 여러 가지 잔머리를 썼죠. 봐라, 반대 집회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니네,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데 주요 언론에서는 반대 집회가 마치 거의 대등한 숫자가 모인 것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적이죠. 탄핵 반대 집회에 힘을 빼버리는데. 뭐 동력이 되는 그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길은 잦아들 수밖에 없잖아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그 불길이 꺼져버린 겁니다. 그게 끝까지 타올랐으면 거기서 게임 끝이에요. 뭐 방송국도 다 정리되는 거고, 선관위 정리되는 거고, 뭐 민주당 다 정리되는 거고, 온 국민이 그렇게 다 들고 일어나면. 그걸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원했죠. 전한길 씨나 또 이제 그 정광훈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기를 기대를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들의 공작이 저들 잔머리 참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효과적으로 저들 의도대로 이제 이게 흩어져 버렸죠. 그 시위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확 커졌으면 끝. 그럼 이제 근데 시위가 잦아들었으니까 그럼 이건 완전히 게임 끝, 우리가 진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년 정도를 그냥 지나갔어요. 대선에도 그 김문수가 패배하고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마치 저들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 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 자유우파한테는. 어떤 기회가? 이 시위가 만약에 불어나서 또 한번 확 전국적으로 확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불타오르면 다 끝. 저쪽은 끝이에요, 끝. 그러면 이 시위가 또 잦아들었다. 그런데 또 몇 개월 후에 또 무슨 계기로 또 시위가 일어났다. 그것도 한번 불같이 타오르면 끝. 계속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뭐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온다는 속담도 있듯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번이 끝났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그 시위가 잦아들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언젠가 또 터지고 그중에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1차 시기, 2차 시기, 3차 시기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 갖는 힘이고 사필 규정이라는 얘기고, 결국은 저 사람들은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문제라는 거지.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 문제지. 벌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작년보다는 저들의 힘이 많이 빠졌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올림픽 공원에서의 이 사건 때문에 이 선거를 너무 저들이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그런 건데, 그런 바람에 이제 이번에 또 저들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선관위, 민주당, 또 하나 뭐죠? 선관위, 민주당, 또 하나 뭐죠? 방송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개의 아주 핵심되는 그 세력들이 그 반국가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그 주변에 떨거지들 많이 있겠지만, 주요 그 기관들,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라는 입법 세력, 거의 선관위가 뽑아낸 이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가짜 국회의원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가짜로 뽑아냈는데도 선관위가 멀쩡하니까, 부정선거 아니다 이러니까. 근데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이거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민주당 의원들 다 가짜였구나, 이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체가 해산이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데 그럼 세계가 이 세 개 기관이 이 주요 기관이 서로 마치 이 세 다리를 형성하듯이 딱 버티고 지지대를 형성하고 이 그 위에 반국가 세력이 거기서 이제 뭐랄까 저거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얘들이 지금 어쩔 수 없이 뭐 꼬리 자르기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꼬리 자르기 우리 이 애국 보수 쪽에는 큰 의미가 있어. 꼬리 자르기 해라 이번에. 그 선관위 니들 작살내라 니들끼리 어쩔 수 없으니까 그 꼬리 자르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 나는 내 책임 아니야.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산발이 중에 다리 하나가 선관위예요. 근데 이거를 이걸 잘라버리면 지들도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저들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아무도 짚어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해라.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MBC에서 꼬리 자르기 하는 거죠. 선관위. 야, 니네들이 그 부정선거론자, 음모론자들한테 땔감을 제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선관위 니네가 잘못했네. 만약에 올림픽 공원에서의 그 시위가 힘이 없었다면, 약했다면은 MBC에서 쉴드 쳐주죠. 선관위. 무조건 쳐줘야 되는 상황에 지들끼리는 이 세 개는. 그래야 지들이 같이 이걸 버티고 그 위에 존립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쟤들이 지금 꼬리 자르기 한다고 선관위 하는 이거 하나를 뚝 하면 이게 다 쓰러진 거 존립 자체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제 꼬리 자르기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부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희망 고문 전문가로서 이 희망 고문 전문가 웃군은 그래서 그게 바로 사필 규정이다. 정의가 이긴다. 진실은 시간이 갈수록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원리죠. 제가 살면서 느낀 겁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